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8일 전주시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주시 저층주거지 빈집 및 주거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전주시 구 도심 내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 발표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3개 대학은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로 지정받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2년 하반기에는 기업이 입주해 신학연 협력 및 창업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국내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7월 이동자 수는 56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이동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12.9%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거래 감소 추세가 국내 인구 이동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주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맞춤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요.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복합 개발을 함께 시행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에 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 유재석,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대표님의 강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이제 재건축 쪽이 너무나 이제 정말 집중 정말 폭격이라고 할까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규제들을 계속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재건축 시장 계속 좀 달아오르다가 지금 이제 좀 멈칫한 상태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건축 쪽이나 재개발 쪽으로 보통 이제 뭉칫돈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에 부동산 안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뭉칫돈들이 이제 좀 멈칫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수익성 쪽으로 아무래도 그렇죠. 이쪽을 누르면 또 지금 많은 투자 자금들이 또 사실 증시 쪽으로 가기에도 지금은 좀 어려운 거고 또 저금리 상황이니까 그걸 정기 예금에 또 묶어 놓기도 이제 어려운 거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안에서도 이제 수익이 직접 발생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한 6월 말 정도부터 좀 이렇게 계속 좀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현장에서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7월 들어서면서 많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 8월까지 그 증가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꼬마 빌딩이나 아니면은 또 오피스텔이나 또 상가나 이런 많은 수익성 부동산들이 왜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상한제가 어쨌든 지금 당장 시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9월 이제 지나서 이제 10월 조금 지금 늦어진다는 얘기도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될 이제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재건축 쪽의 반사 이익이라고 할까요? 한쪽을
규제를 하다 보면 한쪽이 올라오는 게 뭐 당연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익성 부동산이 되겠는데,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 좀 그 어두웠던 부동산 시장을 좀 뚫고 뭐 일어섰던 것들이 바로 재건축이 되겠습니까? 부동산 안에서 지금까지 뭐 재건축은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바로미터처럼 이것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많은 시장의 어떤 그 영향력들을 이제 주었던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재건축들이 올 한 2월 달, 뭐 3월 달 이렇게 들어서면서 계속 쭉쭉쭉쭉 계속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19주 만에 거의 뭐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이제 약한 0.3% 정도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꺾였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또 시그널로 이제 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자, 재건축 쪽은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축 쪽은 낮아지고 있는데 전체 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오히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가 폭이 0.02% 정도 계속 지금 이제 한 10주째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는 오히려 그 증가폭이 더 늘어났습니다. 0.03%까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새 아파트 뭐 지금 뭐 거의 뭐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재건축 쪽으로 이제 못 갔던 분들이 또 이제 오기도 하고 이제 좀 상대적인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것들이 이제 정말 로또 청약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릴 거다. 그래서 뭐 지금 청약 통장이 2,500만 개다. 야, 뭐 정말 국민 둘 중에 한 명은 뭐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되게, 그 중에서 1,250만 개가 이제 1순위, 뭐 1순위도 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정말 뭐 로또 청약 쪽으로 많은 지금 이제 몰릴 거다라고 했던 게 당장 뭐 이제 지난주에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당역 쪽에 이제 그 재건축하고 이제 이수 프루지오죠. 이수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었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기억하기로도 서울 안에서 뭐 100대 1, 200대 1 이렇게 세 자릿수, 보통 이제 많아도 한 7, 80대 1 뭐 이 정도 됐었는데 200대 1, 세 자릿수가 그것도 평균 경쟁률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거의 3년 만에 지금 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최고 경쟁률,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면서 그 분양가가 이제 9억 원 이하, 그러니까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84제곱미터 같은 최고 경쟁률은 무려 1,124대 1. 네,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1,000대 1이 넘어가고 있는.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말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전세 쪽에 이제 머물고 있다가 청약 통장을 이제 쓸 만약에 상황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제 계속 몰려갈 거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로또 청약 쪽은 더 많이 몰릴 거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당장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지금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은 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의 뭐 대안으로 이제 이런 뭐 새 아파트 쪽이나 청약 쪽이나 그러면서 또 하나의 대안으로, 그렇죠,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수익성 부동산 쪽으로. 사실 뭐 청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무주택자들이 가능하잖아요. 뭐 청약 가점이 한 60점에서 70점 정도 넘으려고 하면 뭐 부양가족이 뭐 5명 이상이라든지, 또 내가 무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이 15년 동안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다 뭐 15년 동안 또 계속 청약 통장도 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지 않은 분들, 유주택자들,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청약 통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뭉칫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성 쪽으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또 하나가 이런 재건축 쪽, 이런 쪽의 시너지 효과, 이런 거보다는 또 하나, 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1%까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지금 시중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지금
그 서민주택 물론 이제 대환대출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25일 날 그렇죠.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지금 1.85%.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아무리 서민 쪽의 정책자금이라고 하지만 지금 1%대까지 낮아지는 거는 그렇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보기 드물었었는데 뭐 가장 낮은 분들은 뭐 1.25까지 낮아진다고 지금 하잖아요. 자, 어쨌든 정책 자금이긴 하지만 1%대 금리가 이미 시중에 이제 나왔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가능성들이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자, 그 지금 중에 하나가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그 신규 취급 계획 기준에서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1.68% 정도가 되는데 결국은 이 코픽스 금리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그러니까 자금 조달 지수라고 하는데 은행이 지금 자금을 조달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또 수신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결국 뭐 은행이 예금을 그 조달하는 방법이 예금이잖아요. 뭐 수신자들의 예금 같은 경우인데 자 그러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시중에 지금 뭐 정기예금 금리가 뭐 1.5% 정도 지금 된다라고 보면 지금 단기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0%대 그러니까 0.8%, 0.9%까지 지금 떨어진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 지금 금리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뭐 정기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자를 받아서 생활비로 쓰셨던 분들, 이자를 받아서 내가 연금처럼 쓰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좀 어려움을 겪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들, 좀 불안감들이 좀 이제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산업은행이라면 뭐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책은행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자, 산업은행에서 연구 지금 보고서 중에 하나 나온 게 국내에 지금 현재 적정 기준금리가 0.9%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에서 지금 7월 달에 0.25%를 낮춰서 지금 1.5%죠. 기준금리가. 자, 그런데 0.9%가 지금 적당하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그렇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당장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0.9라고 하면 0.25% 한 번 또 낮아질 수 있고 또 0.25% 한 번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올 하반기쯤에 뭐 추석 지나고 나서 지금 9월 이제 10월쯤에 금리 인하가 한 번 있고 연말쯤에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최소 한 번, 많으면 두 번까지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렇죠. 우리가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거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되겠죠.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정책자금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서민정책자금 빼고 일반 시중의 그 주택담보대출금리 가장 낮은 게 지금 2.1%까지 낮아졌다라는 거죠. 자, 지금 2.1%면 지금 뭐 거의 조금 있으면 1%대까지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 1%대 시대가 정말 코앞에 나타났다. 결국 뭐 내가 주택을 뭐 담보로 해서 금리를 정말 이자를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지불하는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또 수익성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자, 지금 뭐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뭉치돈 몰리는 쪽 보면 꼬마빌딩 쪽인데요. 자, 꼬마빌딩은 지금 2015년 기준에서 26.7% 정도가 평균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많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월 1,000만 원 나오는 이런 뭐 그 꼬마 빌딩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1,000만 원 나오는 게 1년에 약 한 1억 2천 정도 임대 수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익 환원법으로 했을 때 지금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꼬마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한 4% 정도는 수익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한 4% 정도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니야, 한 3% 정도만 수익률이 나와도 그냥 나는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지금 사실 강남 쪽에서는 어떤 경우는 1에서 2% 정도까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수익 환원법으로 계산해 보면 1억 2천에다가 4%일 때는 0.04를 나눠주면은요, 이게 가격으로 나오는데요. 약 한 30억 정도가 되죠.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이 기대 수익률이 3%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1억 2천에다가 0.03을 나눠주면 40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기대 수익률이 1% 낮아졌는데 지금 10억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30억 정도 했던 게 지금 40억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지금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꼬마 빌딩 투자하시면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요. 자, 지금은 RT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 뭐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낡았던 것들을 그거를 뭐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분들 많은데요. 자, RTI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쪽에서 임대소득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1.5 정도 이제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것에 틀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출 쪽 이런 부분들 RTI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점포교명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세제 혜택 때문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점포교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택의 비중이 많으면 상가 같은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세법 개정이 돼서 2022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어쨌든 이제는 점포는 그러니까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양도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 또 뭐 그 재건축 뭐 이렇게 새로 내가 집을 또 부시고 뭐 짓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많은 지금 신도시 쪽이나 이런 데 집합상가들 많이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공실이 좀 오래도록 지금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공실이 났을 때 내가 그 관리비를 낸다는, 만약에 세입자가 있을 때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만 뭐 공실이 난다면 내가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가 뭐 이렇게 뭉칫돈들이 몰려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아니면 한 1, 2억 정도 가지고 당장 월세를 받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도 지금 수익성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초소형 주택들도 지금 소액 투자 이런 쪽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자, 일단 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역세권 쪽 정말 당연히, 왜냐하면 1, 2인 가구들은 역세권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역세권 쪽으로 늘 투자라고 말씀드려요. 도시형 주택도 마찬가지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역에서 너무 멀거나 이러면 이제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내가 그 초소형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뭐 강남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강남 3구에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면 뭐 정말 또 좋겠죠.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한강 가까운 곳으로 제가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3대도심, 7대 광역중심 이런 쪽으로 정말 앞으로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 곳에서 투자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초역세권, 그렇죠. 지하철역에서 아무리 멀어도 10분, 이왕이면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이내에, 이왕이면 또 뭐 9호선 같은 부동산의 황금 라인 같은 거 이런 거 찾아서 하면 좋겠죠. 자, 어쨌든 이런 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뭐 수익형 부동산이 뜨고 있다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찾아보면서 투자했을 때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수익형 부동산은 특히나 입지나 개발 호재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미나 소식 주목해 주시죠.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확실한 서울 초역세권 투자처 찍기를 주제로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에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중심권 소액투자
비법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오늘 대표님의 정보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할 지역 바로 송파구 삼전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9호선 석촌 고분역과는 걸어서 4분 거리고요. 전용 면적은 18.16제곱미터에 공급 면적은 28.4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5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1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9층 중에 4층에서 만나볼게요. 신축 오피스텔의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2억 1,3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8,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4,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 5,4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할 지역은 송파구입니다. 황금노선 9호선 따라서 바로 얼마 전에 상반기에 지어진 신축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추천해 주시는 이유들 살펴주시고요. 이 삼전동 입지 확인도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뭐 강남 3구 그렇죠. 뭐 늘 강남 쪽에 뭐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강남 3구 안에서도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들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정말 뭐 역세권 9호선이면 뭐 더 좋겠죠. 바로 이것이 9호선 강남 3구 안에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4분 거리라는 거, 뭐 잠실 뭐 바로 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국제기류 복합지구가 지금 이제 12월에 착공하는데 지금 뭐 국제기류 복합지구는 잠실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개발 호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 집이요. 탄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탄천하고 한강 가까이 있는데, 자, 지금 탄천하고 한강 이어지는 63만 제곱미터, 약 한 20만 평 정도 되는데 수변 생태공원에 이제 여가 문화공원, 그러니까 뭐 워터파크까지 생기는, 그렇죠. 이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여기가 지금 잠실, 그렇죠. 석촌 고분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석촌 호수 있는 바로 옆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강에서 이어지는 이 탄천을 따라서 지금 쭉 이어지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제가 탄천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제 뭐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가는 뭐 569m, 지금 이제 국내 최고층 빌딩이 되겠습니다. 121만 명의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기는 바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그렇죠. 뭐 9호선, 2호선, 뭐 위례 신사선, GTX, A노선, C노선까지 지금 5개 노선이 이제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 잠실 제2코엑스라고 해서 많은 정말 대규모 개발들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올 12월 달에 착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쪽은 이제 앞으로 2021년, 2023년, 2025년이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변화를 겪는데 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곳에 바로 지금 본 오피스텔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이어지는 게 수서 역세권 개발 쪽으로도 지금 탄천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자, 문정 쪽에도 지금 엄청난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테라타워, M스테이트 여러분들 가보시면 야, 정말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4차 산업 쪽에 일자리들이 모여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문정 지식산업센터가 되겠는데 바로 한강 국제기류 복합지구, 그다음에 잠실, 수서, 문정까지 이어지는 바로 탄천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을 강조해 주셨어요. 9호선 초역세권의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로나 지하철을 이용하셔서 강남이나 잠실로의 이동도 편리해 보이고요. 아까 뭐 한강에서 탄천 일대 개발 소식도 들려주셨는데 투자 시에 결정적인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자, 지금 본 오피스텔이 있는 곳이 바로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강남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액 투자, 2천만 원대 소액 투자가 가능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고요. 한강에서 탄천으로 이어지는 탄천축,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자, 개발 호재와 일자리 쏟아지는 바로 잠실의 미래가치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 안에서 이렇게 지금 이미 준공되어진 뭐 후분양 물건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꼼꼼히 살펴보고 할 수 있다는 거고 40세대 또 대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 이 건물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는데 이렇게 너무나 예쁘게 한강 가까이에, 잠실 가까이에, 탄천 가까이에 있는
그런 바로 도시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삼전동에서 신축 오피스텔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 계시죠?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68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강 가까이에 문화공원도 조성이 되고 개발이 많이 되는 데다가 교통도 편리한 신축 오피스텔은 대표님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강남 3구의 부동산의 황금 라인 9호선에서 도보 4분 거리 한강 가깝고 탄천 바로 가까운 그렇죠. 근데 2억 1,300만 원. 지금 뭐 웬만한 서울 지역의 역세권들이 2억이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겠다. 전세가 당연히 1억 8,500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2,8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수익성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2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송파구 삼전동에서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2가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요. 확실한 서울 초역세권 투자 첫 찍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비법 공개까지 무료 세미나 2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대표님 만나 뵙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송파구 삼전동 신축 오피스텔의 개요입니다. 9호선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18.16제곱미터, 공급 면적은 28.4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5월에 준공됐으며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9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삼전동 신축 오피스텔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1,3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8,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4,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 5,4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에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8.2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망치로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와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돼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알차게 꾸려주실 분 지금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이해날 연구소에서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과 두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지역의 각각의 특성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서울 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인기를
그 기준을 뭘로 뒀냐면은 바로 청약률로 뒀는데 서울에서 이제 청약률을 아파트의 청약률을 보게 되면은 뭐 1순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예전에는 미분양이 났던 지역인데 지금 계속해서 청약률이 높아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등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소형 주택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본부장님께서 청약 인기 지역에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강남 빼놓을 수 없겠고요. 영등포구에서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영등포구 양평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2호선과 5호선이 함께 지나는 영등포 구청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2.53제곱미터의 분양 면적은 59.6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2개와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저희 10층 중에 4층에서 만나볼게요. 오피스텔의 가격도 만나보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2억 9,7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7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2,700만 원, 월세 시 1억 4,2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에서 희소가치 있는 오피스텔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일단 양평동에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소개부터 들어보죠. 네,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바로 양평동에 이제 그 입지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이미 다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 9층으로 다 지어진 오피스텔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은 투룸 구조입니다. 방이 2개 있고 거실이 있고 그리고 그 별도의 발코니가 있는 투룸 구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옵션 사항들은 이제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빌트인 세탁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역시 2대가 들어갑니다. 안방에 한 대, 그다음에 거실에 한 대. 이렇게 이제 매립으로 들어가는 옵션 사항들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임대차, 실제로 이제 입주하는 그러한 이제 세입자의 연령대라든지 직업군을 한번 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들입니다. 직장인들, 신혼부부들, 또는 이제 가족 단위의 형제 자매, 이런 식의 이제 젊은 층의 임대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와 그다음에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율을 한번 보게 되면은 2호선과 5호선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양한 노선이 있지만은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과 그리고 이용객이 조금은 이제 그 낮은 노선이 있는데, 이용객이 굉장히 그 많은 2호선과 5호선을 2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도보 5분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준공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 준공이 다 이미 다 되었고, 구조는 방 2개, 욕실, 그다음에 거실, 주방, 그다음에 층수로는 10층 중 4층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27세대로 이루어진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세련된 모습 풀 옵션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 오피스텔은 많은 분들이 가격 경쟁력을 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가격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가격으로 아무리 입지가 좋다 하지만은 가격이 높으면은 사실 투자 가치는 크게 없습니다. 이번 양평동인데도 불구하고 3억이 넘지 않는 오피스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는 그런 오피스텔의 그 분양가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번 매매가로는 2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전세로 이미 새가 입주를 해 있다라는 게 바로 굉장한 포인트이다. 신혼부부가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지금 전세를 안고 2,7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이제 월세로 전환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한다 하면은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월세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영등포 구청역 5분 거리입니다. 2호선과 5호선 함께 이동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영등포구만의 입지적인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영등포라는 지역이 왜 이렇게 기대감이 높고 어떠한 이제 내재 가치가 높냐를 한번 이제 따져본 다음에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총 3개의 노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GTX, 비노선, 그 다음에 신안산선,
그 다음에 신림선. 이렇게 총 3개의 노선이 지금 들어설 예정이고 이미 착공이 들어간 노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죠. 건물에 대한 노후도.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된 건축물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된 그런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추후에 이러한 건축물들이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 또는 뭐 도시재생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KB 부동산, 그러니까 한 주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 그 상승률을 따졌을 때 이 영등포라는 지역이 강남을 제치고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1위. 이러한 기대감 속에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안에서도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영등포 구청역을 약 도보로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양평역이 조금은 더 가깝다. 그런데 우리가 2호선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영등포 구청역으로 가야 되는데 약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이러한 도로망들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고, 그리고 이곳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3개의 노선이 들어설 예정인 곳인데 지금 현재로서도 굉장히 다양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뭐 영등포 역을 통해서 1호선과 그다음에 KTX, 그다음에 2호선, 5호선, 9호선 이러한 노선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도 교통이 더 좋은 곳인데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로 보게 되면은 목동이 위치해 있고, 이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곳 또한 이제 기대 가치가 높은 곳이죠. 그 이유가 이제 재건축 사업 때문에 높은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좌측으로 가게 되면 여의도가 있습니다. 업무단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서울 안에서도 이 업무단지와 인접해 있는 곳에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고, 이번 물건의 이런 이제 주변의 업무단지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가산 구로, 그다음에 여의도, 그리고 강을 건너게 되면은 합정, 공덕, 상암, 그리고 5호선이나 9호선을 이용해서 이 마곡지구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2호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강남까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 투자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분명히 그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신혼부부들이나 또는 직장인들 이렇게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신혼부부나 직장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직장과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에 주거지를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은 이러한 이제 다양한 노선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업무단지들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등포라는 지역이 그 기대감이 높은 게 또 하나가 바로 이 중공업 지역이죠.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주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혼자 거주하는 그 싱글족들이 주거지를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보냐면은, 내 집 앞에서 어떠한 이제 생활 인프라들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주거지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퀘어를 시작으로 해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여의도의 IFC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생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주거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의 직주 근접성까지 입지에서 유리한 조건들 체크해 주셨고요. 이곳 영등포구가 이 주간 아파트 1위 지역을 차지한 만큼 미래 가치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미래 가치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발호재 풀어주시죠. 네, 이번 그 오피스텔을 투자를 할 때 아주 직접적인 그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호재,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양평동 재개발입니다. 지금 이곳에 오시게 되면은 양평 12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뭐 14, 13 이런 이제 양평동 내에서 소규모로 또는 1000세대가 조금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분명히 또 하나의 주거의 어떠한 이제 그 신흥 부촌으로 떠올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가격들이 치고 올라간다 하면은 주변에 있는 어떠한 토지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러한 가격까지 함께 오른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대략 요 정도가 되겠는데, 이러한 신축의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직접적인 가격의 영향권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이제 지도를 영등포를 좀 크게 본 다음에는 이 안에는 영등포 뉴타운과 그 다음에 신길 뉴타운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해서 들어섬에 따라서 그 주거지에 대한 인기 지역으로 탈바꿈을 한다는 것이죠. 이 영등포라는 지역이 제가 앞서서 그 청약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등포구가 예전에는 사실 미분양이 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섬에 따라서 이 영등포구 내에서 청약률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주거지에 대한 어떠한 인식 또한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에 대한 어떠한 개발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3개의 노선이 들어선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지역 내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로도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신축 오피스텔로 함께했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아파트인데요.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역에서는 걸어서 2분이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대지 면적은 7.284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7.85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2층 중에 12층에서 만나볼게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4억 4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4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원, 월세 시 1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으로 넘어왔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바로 강남, 바로 이제 서초구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축의 아파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이제 2020년 하반기 정도에 완공이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이제 터파기 공사라든지 착공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조감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어떠한 이제 상가라든지 상업시설이 이렇게 들어설 예정이고, 그리고 4층부터 12층이 아파트로 구성이 되는 그러한 이제 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은 투룸형 구조입니다. 방이 2개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이러한 이제 투룸형 구조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물건에 창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실에도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방에도 창문이 있고, 그런데 가시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이 가시성이 좋은 이유가 옆에 건축물들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채광 또한 굉장히 우수한 호실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강남의 야경을 볼 수 있는 호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입니다. 이번 물건 역시 2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 물건인데, 바로 2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초역세권입니다. 도보 2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22년 하반기, 바로 이제 12월 달 정도가 예상이 되고, 구조는 방 2개인 구조이고, 그리고 층수로는 12층 중 12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탁 트인 가시성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교대역과는 겨우 걸어서 2분 거리라고 하는데요. 초역세권 아파트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세로 예상가는 3억 4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신 다음에는 전세 시에는 1억 원, 그 다음에 월세 시에는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확인했습니다. 더블 역세권에서 2분 거리. 언뜻 봐도 입지가 유리해 보이는데, 저희가 이 서초구 서초동만의 이 입지적인 메리트 기대를 해보면서 바로 만나보죠. 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입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강남역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교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대역을
도보 약 2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업무 단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대표할 수 있는 게 서초 법조타운이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테헤란 밸리가 있다 보니까 직장인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블럭에는 그 교육대학교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이제 재수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의 어떠한 이제 임대차 수요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요와 그다음에 직장인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이 바로 교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의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업지에 지어질 아파트입니다. 그에 따라서 입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대로변이죠. 대로변 바로 이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오르막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안이나 치안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함께 살펴보니까요. 주변에 대학가뿐만 아니라 업무단지, 게다가 공공기관까지 곳곳에 수요가 기대되는데 주변에 개발 호재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개발 호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에 예전에 이제 2008년도, 9년도이죠. 이 바로 이제 강남역에 삼성타운이 이제 들어섬에 따라서 이곳에 이제 그 상주하는 어떠한 이제 직장인 수요로 인해서 이 일대 상권이 더 커지고, 그리고 이 주변의 집값이 상승을 했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일대, 그 당시에 이 일대에 어떠한 이제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느끼셨을 건데, 그런데 이번 효과를 또 한 번 느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이 부지. 바로 이제 이곳을 이제 오가게 되면은 이 부지가 창고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곳이 이렇게 이제 새롭게 업무단지가 들어섬에 따라서 직접적인 이제 직장인 수요를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제2의 삼성타운 효과를 노려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타운이 딱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게 테헤란 밸리라든지 뭐 양재 R&D 센터라든지 이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올해 상반기에 이제 개통이 된 바로 장제터널 상단부에 대형 업무단지가 이제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정보사 군부대였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곳이 새롭게 업무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인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그 직장인에 대한 수요를 또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테헤란로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쭉 연장이 됨에 따라서 굉장히 테헤란로라든지 서초대로가 계속해서 개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특히나 신축 아파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입니다. 여태까지 강남에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소개되는 그러한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대부분 남부터미널 쪽에는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대역은 상당히 그 공급에 대한 그 지역이 좀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시성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4억 4천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금으로는 1억 원. 그리고 이제 월세로 투자를 하신다면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인트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신규의 공급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대역이고, 그리고 주변에 대규모의 개발 호재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임대차 수요층으로 인해서 이 임대 그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함께했습니다. 교대역 근처에서 희소성이 있는 신축 아파트로 함께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준비가 돼 있네요. 1,000만 원대 수익형 부동산 소개 및 현장 탐방을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선착순으로 20명만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선착순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본부장님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